꽃이다. 사랑과 감사의 꽃이다. 어머니가 그리운 어머니의 밥상.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 초대석. 약이 되는 밥엄마의 세상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외식 사업을 한 지는 한 35년쯤 됐고요. 그러면서 이 약선당이란 이름을 가지고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게 된 것은 한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약선당 하니까 식당인데요. 처음에 그 약선당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동기는 여기가 소백산 자락이잖아요. 여기서 자생되는 산야초라든지 또 특히 풍기는 인삼이 많아요. 풍기는 인삼이. 예, 그리고 약초들이 많으니까 자연적 그 신토불이라고 가까이 있는 자료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약선당이라는 이름을 이제 약이 되는 반찬을 만드는 집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여기가 한의원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다고, 이게 문지방이 높다고 좀 꺼려 하더라고요. 여기는 영주잖아요. 영주. 네. 정확하게 말하면 영주 어디죠? 영주 풍기입니다. 영주 풍기. 네. 풍기는 인삼이 많이 나잖아요. 예, 인삼뿐만이 아니고 뭐 사과, 또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인견. 인견. 네, 여름이 시원. 우리 대표님의 세계 약선 대회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네. 그 대회는 어떤 대회예요? 우리가 전국 혹은 또 국제대회가 요리대회가 꽤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약선이라는 것은 주로 중국이나 일본, 한국 이 위주로 많이 이제 동양의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서양 분들이 접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약선 대회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음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대회네요. 예, 약선이란 그때만 해도 한 900명 정도가 출전을 했었어요. 그럼 세계에서. 900명 중에 1등 하신 거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설마 최선을 다하고 노력은 했지만은 그렇게 대상까지 받고 또 명인상 받고 여러 가지 부상들이 많았어요. 그때 음식이 뭐였죠? 그때도 저희가 인삼을 활용을 했고요. 또 이 영주시 풍기는 그 선비촌이 있습니다. 선비천이요? 예. 네. 그래서 그 선비 음식을 가지고 세계화를 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를 했었죠. 우리 대표님이 1989 시작은 그랬잖아요. 네. 1989 그때 얘기로 한번 또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집에서 밥 좀 덜 하려고 나왔는데 아. 더 큰 밥을 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밥 짓는 엄마가 되셨네요. 그래 이제는 아주 밥어미가 돼버렸죠. 너무 정겨워요. 약이 되는 밥엄마의 세상 네. 이야기 갈수록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지식인 50 약선 쪽으로는 제초일 것 같아요. 그 세계 약선대회 대상 덕분에 신지식인이 됐을까요? 아니면 먼저 신지식인이 되셨을까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이 약선당이란 이름값을 해야 되니까 약선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전에 네. 약선당을 출발했고 네. 좀 더 자리 굳히기 위해서 정식으로 공부를 하셨다는 거죠. 네, 늦깎이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50줄에 들어서 이제 그 대구 한의대를 통해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죠. 잠시 후에 제가 어떤 음식을 그렇게 약이 되게 만드시는지 먹어보도록 하고요. 또 50대 맛집, 대한민국 50대 맛집으로 네. 선정이 되셨어요. 다 네. 약선으로 되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그 처음에 약선당을 오픈을 해서 경영을 하면서 상당히 고전을 한 5년 이상 거의 여러 번 망할 뻔했어요. 왜요? 맛이 없어서 음식에 화학 조미료하고 설탕하고 뭐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음식이 나오기가 쉽지 않고, 그 시절 20년 전쯤만 해도 양이 많아야 되고 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달든 뭐 시든 맛있어야 되고 조미료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
없을 때 제가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너무 성각자 역할을 했죠. 그렇게 하시게 예. 된 계기가 있으세요, 특별히? 요리 공부는 무수히 뭐 이래 서울을 오며 가며 정규 아니면 비정규로 끊임없이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도 소문이 좀 이렇게 나다 보니까 EBS 그 최고 요리 비결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 출연을 좀 해서 인삼 요리를 좀 강좌를 해달라고. 근데 여기가 어딘지 아냐고 물으니까 서울 아니냐고 이러더라고요. 아, 그냥 무조건 음식을 요리를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서울 장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서울에서 4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와야 되는 시골입니다. 이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를 주겠습니다. 그러더니만 다시는 전화가 없는 거예요. 어머야. 좀 억울하더라고요. 시골에 살면은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싶어서 그럼 나다운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죠. 나다운 걸 찾으려고 보니까 이쪽에 가까운 인삼이나 약초를 가지고 음식을 정말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냥 약이 되는 음식이 아닌 약이 되는 병원 같은 음식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감사하네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 창가에는 네. 이게 밥나무라고 하는 이팝나무가 활짝 열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약선당이 잘 될까요? 그냥 집에 저 대신 일할 사람을 그냥 두고 제가 벌어서 그 일할 사람 월급을 주면은 되겠다라고 이제 협상을 했죠, 가족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는 한 3년 정도만 그 레스토랑을 해서 제가 이제 저금을 좀 해서 돈을 좀 모으시려고 나오신 거네요. 네, 한 3년만 적금을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물감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3년 한다는 게 그냥 40년까지 와버렸죠. 그러니까 운명적인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그림을 또 그리시잖아요. 네. 꿈을 이루게 된 힘이 되셨겠네요. 그렇죠. 돌아보니까 음, 결국은 음식을 한 40년 했는 것, 한 35년이죠, 지금. 했는 것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밑작업이 40년. 여러분 포기하시지 마세요. 여기는 1층은 음식을 손님들이 오셔서 드시는 곳이고 네. 여기는 음식을 연구하는 대표님만의 공간이신 거잖아요. 네. 아까 그 공간도 되게 좋았지만 여기 입구 공간에 제가 나왔는데 네. 옛 물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40년의 역사가 한눈에 다 보이는데 그쵸. 모을 때 요긴하게 꼭 필요한 물건들이라서 이제 얼추 다 모아놓은 편인데요. 이게 거의 전시회를 할 때거나 네. 어떤 그 선비 음식을 발표할 때 다 쓰죠. 음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 현실의 음식을 먹고 있지만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섭생법이 어떻게 되셨는지 또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서 이 옛날 이 그릇이라든지 또 밥상 또 다른 음식을 만들 때 필요에 쓰이는 이 도구들을 꽤 많이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 손으로 그러니까 소중한 음식을 만드신 거잖아요. 이게 보통 손이 그러니까 아닌 거잖아요. 약손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네. 자기 몫이 있잖아요. 아, 네. 자기 하는 일이 있고 네. 자기 직업이 있고 그런데 어디에서 어떤 일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자기 몫에 대해 가지고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도망을 쳐나와서 음식점을 했든 먹고 살려고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음식은 누가 먹어도 무탈한 음식이 되어야 되고 적어도 해가 없어야 되고 그죠? 생명이니까. 예, 아주 이거는 똑같은 그 메스를 들어도 의사가 들면은 메스가 되고 제가 들면 주먹칼이 되잖아요. 네. 그 둘 다 아주 조심스럽게 잘 다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음식 연구회 우리 음식 한 연구회.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음식을 이 지역에 나오는 식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향토 음식을 개발하면서 또 이 지역민들에게 그 먹거리를 보급시켜주고 서로 요리를 개발시켜주고 하는 교육을 하면서 지역에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봉사도 하는 단체 있죠. 주로 이제 이론 교육을 중요시를 합니다. 이론. 예, 그 요즘 음식은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은 레시피가 다 나와 있어요. 네. 밀키드라는 것이 요즘 또 밀키트. 예, 네. 하니까 또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이론 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매하는 상식이 부족해져요. 우리가 지금 먹거리가 풍부해진 것은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한 50년 전만 돌아가도 그냥 반찬이 없고 김치 하나. 그때는 김치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짠지라고 짠지. 그랬어요. 예. 고추장에 예, 고추장에 된장에 비벼 먹는 그 정도였는데 그나마 그 선비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낫겠죠. 이제 선비 음식, 뭐 선비 밥상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한 음식이 아니고 선비는 절제된 음식이에요. 주로 공부를 이렇게 하시고 수양을 하시는 분들은 과식을 하게 되면은 자꾸 눕고 싶어요. 아래에서는 누가 그런 음식을 하고 계실까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어머니 가게를 이어받는 것이 어떤 게 유리한 계산을 하다가는 네. 제 가게로 약선당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이 세대가 지금 운영하고 네. 계시니까 가업을 물려받는 게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계속 이어가야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다시 이제 방향을 살짝 틀어서 이쪽으로 왔는데요. 네. 우리 대표님은 인삼 요리책이 있잖아요. 네. 약선 요리책은 없어요? 인삼 요리책을 만들고 나서 좀 더 나은 책, 또 후대들에게 누가되지 않는 또 정리가 바뀌지 않는 그 교과서 같은 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아직도 많은 자료들이 컴퓨터 준비하고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 있는데 맨날 올려나 해야지 하면서도 못하고 있는데 정말 해야 되는 시급한 더 늙은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맥락에서 꼭 해야 할 필수 일 같아요. 개인 일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모작이 끝나고 2모작이 이제 막 들어가니까 아 인생을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또 노년에 또 다른 삶을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림 그릴 때는 어떠세요? 또 그림을 제가 정말 평생을 소원했던 일이죠. 3년만 그림 물감 사려고 밥을 시작했는데 평생 일이 돼버렸는데 결국은 돌아오셨잖아요. 꿈을 이루고 계시는 거잖아요. 누가 사람이 늦든 빠르든 간에 네. 꿈은 이루어지고 그죠? 네. 예, 그 꿈은 또 내가 꿈을 꿀 때 이루어지는 거고 꿈을 꾸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20년 전쯤에 참 힘들었을 때 인생을 어떻게 쉬어가야 되며 어려운 고비일 때에는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가야 되나 하는 인문학자이신 그 우리 묵계 선생님, 서상욱 선생님이 서상욱 선생님. 예, 그분이 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인문학 철학 공부하게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제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냥 꾸역꾸역 여기까지 잡생각 없이 아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가라시니까 그냥 나 이렇게 살란다 하고 와본 것이 잘 살아는 것 같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제가 그 약선 공부를 하면서 저희 이제 나이는 동갑인데 네. 저희 주임 교수님으로 계시는 대구 한의대 김미림 교수님이 김미림 교수님. 예, 스승님으로 또 친구처럼 또 그 선생님 그 교수님도 네. 저를 이제 제자도 되고 친구도 되고 거의 또 요즘에 와서는 저와는 정말 한 40년 전의 인연이신데 40년 인연. 예, 그림으로 인연을 맺으셨는 저 학교로서도 선배이시고 같은 동문이시고요. 또 그림을 요즘에 배우고 있는데 김예순 선생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붓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아마
이 시대 이후에는 다시 좀 보기 힘드시는 귀하신 분이 귀하신 분이시. 밥할 때와 그림 그릴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밥할 때는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위로받고 네. 색을 주물렸고요. 네. 나무를 묻힐 때도 초록색을 요거는 초록 물감이야. 아주 이름 보면은 진한 색이야. 또 늦은 봄에는 연한 색이야.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또 다시 이제 낙엽이 지는 그 우거지 그런 색이야. 이거 물감의 색깔이라 생각하고 주물럭거리고 모든 색의 그 방향도 거의 음식도 그 오방색으로 음양오행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네. 그 기준점을 두고 음식도 하고 또 그림을 시작해서 그려보니까 그림을 또 그리면서 자꾸 음식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 음식을 할 때는 그림의 색을 보고 자꾸 이렇게 색을 맞추고 이제 조화를 이루고 했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음식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었던 게 다시 그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 꿈을 이루는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제대로 잘 그냥 잘 하고 싶은 생각. 제대로 잘하는 그 순간을 제가 또 대표님한테 짠 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드디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는데요. 2층은 그야말로 대표님이 연구하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음식을 대접받는 곳인데 독특한 음식이 딱 보여요. 요거는 이 노란색과 빨간색이잖아요. 네. 노란색은 울분 가루를 가지고 전병을 만들어. 그리고 이 빨간색은 그 소백산에서 나오는 산당귀 고추장 장아찌예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쌈을 싸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쌉싸름하죠. 네. 가장 메인 요리 인삼이 와 있는데요. 네. 인삼 튀김인 거죠? 인삼보다는 네. 이렇게 튀겨놓으면은 그 쓴맛이 네. 상당히 달짝지근한 맛으로 바뀌어요. 설탕 넣으신 게 아니고요. 그렇죠. 진짜 달아요. 달죠. 네. 뭐 비법이 있나요 이게? 비법이 없어요. 풍긴산무로만 하면 다 그렇게 나와요. 약이 되는 밥 엄마 세상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약선당에는 많이 오세요? 5월은 주로 그 어버이 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지에서 자녀분들이 이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 모시고 처럼 이제 건강식을 대접해 드린다고 많이. 어떠한 어르신은 본인이 75살인데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서 음식 같은 음식을 먹어봤어요. 이게 가장 소중한 분들에게 대접한다는 의미인 거죠. 음식이 또 한편으로는 늘 음식은 그런가요? 가족에게도 대접을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손님을 맞이하는 거. 예, 늘 그 가족에게도? 마음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음식 상이 정갈하게 나올 수가 없죠. 그렇군요. 음식은 대접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대표님의 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40년을 돌아오니 다시 꿈을 이루고 계시는 거잖아요. 2022년 특별히 꿈꾸는 뭐가 계획이 있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그 평생을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꿈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제가 소시적에 하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한 것 자체가 내게는 아주 대단한 내 인생 마지막의 행운이고, 보편적인 삶보다는 대표님의 삶이 굉장히 알곡진 이유는 4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오시면서도 항상 그림을 생각하고 계셨고 네. 결국은 어느 정도 딱 자리를 잡고 내가 꿈꾸던 그 길로 가고 계신 거잖아요. 네. 누구나 꿈꾼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잘 안 되니까 좌절하고 또 슬퍼하고 그냥 놔버리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성장이 되고 또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또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세상살이가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하고 싶은 것을 뒤로 하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평생을
그냥 사는 사람 있고 또 꼭 하고 싶은 것을 뒤로 놔두고 또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하고 싶은 것은 그림이었다고 하지만은 음식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한 것은 아니에요. 연습이 없잖아, 인생이. 네. 근데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면서 그래도 얼추 괜찮다 싶은 것을 가야만이 결과가 없고 결과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하지. 너무 아닌 것을, 길이 아닌 것을 가게 되면은 그건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빨리 길을 찾는 게 더 낫네요. 네, 그래서 얼추 길을 찾아가지고 길을 찾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찾았으면은 끝장을 봐야죠. 끝장을 본다. 그거는 언제까지 기한을 두지 마시고. 기간 두지 말고 끝장 본다. 네. 직진하라는 네, 말씀이잖아요. 내 책임을 다할 때까지, 내 환경에 책임을 다할 때까지는 성공이란 건 죽어야 성공이죠. 없어요. 대표님이 그 그림으로 시작해서 음식으로 박사까지 받으신 이 공간에 찻잔도 참 많고 네. 책들도 참 많아요. 네. 여기서 거의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네, 그렇죠. 더스토리 방송 윤구마의 명사 초대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어떠셨어요? 아유, 이 귀한 자리에 또 저같이 이렇게 시골 안악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명사 초대석에 출연을 했던 만큼 더 값진 인생을 살도록 또 가치 있는 또 삶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마시고 있는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음식도 우리가 사실은 고마움을 모르고 배고프니까 그냥 당연하게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음식은 입에서는 즐겁게 먹지만은 이 또 몸에 들어가서는 몸이 음식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즐거운 음식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또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병원 덜 가고 건강한 생활 속에서 활기차게 생활해 주시면은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죠. 좀 전에 그 화려한 음식 봤는데요. 화려하다기보다는 너무 제가 그 음식이 귀해서 제 자신이 너무 귀한 것 같거든요. 그런 존재인 것 같거든요. 이런 음식은 특별한 사람들만 먹나요? 대표님? 인간은 모두가 귀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몸에는 귀한 음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저와 함께 이렇게 대표님과 서담서담 또 약이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쯤에서 제가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를 하려고 네.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말씀 해주시고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 가슴 속에 그리운 어머니가 있다. 내 서랍 속에는 밥 한 숟갈도 귀한 약선당 밥 엄마가 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초대석. 오늘은 약선당 박순아 대표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